거꾸로교실 사회 31강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문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2쪽입니다. 네, 오늘 또 세종대왕 시절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세종대왕 시절에는 문화와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세종대왕 자체 본인이 이런 발명이나 뭔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의욕도 넘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뛰어난 학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문화 발전과 과학기술 발명품들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2쪽이에요. 조선은 세종 때에 이르러 문화와 과학기술이 발전하였다. 네, 오늘의 주인공 세종. 세종은 젊은 학자들이 학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집현전을 운영하였다. 네, 이 집현전이라는 건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집현전은 그 세종 아래에 있던 신하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의논하고 토론했던 그런 학술적 원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원지. 네, 그래서 이 집현전을 통해서 모든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 여기에서 많은 발명품 또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됐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함께하여 특히 유교와 관련된 다양한 책을 펴냈다. 그리고 지도를 제작하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금속 활자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네, 다양한 책 뭐가 있었는지는 선생님이 나중에 정리한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금속 활자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세종 때에 이르러 또 금속 활자가 발전하게 돼요. 선생님 여기 잠깐 그려볼게요. 금속 활자를 하려면 이렇게 활자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배열을 하잖아요. 네, 활자 하나하나 만들어서 배열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활자를 배열을 하고 몇 번 인쇄를 하다 보면 이 활자들이 막 움직인대요. 그래서 세종이 고안하고 고민하다가 고안해서 발명한 게, 이 활자 사이에 이렇게 대나무, 얇은 대나무 하나 껴놔요. 그러면 딱 고정이 되겠죠. 네, 이런 훌륭한 또 생각을 해서 이때 세종 때 금속 활자의 인쇄술이 약 20배 정도 속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별거 아닌 건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는. 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 세종의 걸작품 후민정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이 이제 후민정음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글을 쓰고 있잖아요. 후민정음 다시 말하면 한글이에요. 예전에는 훈민정음 불렀어요. 후민정음은 세종이 직접 만들어서 반포하였다. 백성들에게 퍼뜨렸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래서 배우기 쉽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독창적인 문자이다. 그리고요, 세종이 왜 후민정을 만들었냐. 후민정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말 적을 문자가 없었어요. 이런 말소리는 중국말과 달리 우리말이 지금 이렇게 있었지만은 적을 문자, 쓸 문자가 없었던 거죠. 당시 양반은 한자를 사용했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려웠어요. 외우고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일반 백성은 생활에 불편함이 많았다. 그래서 세종은 이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후민정을 만들었어요. 사실 이제 후민정 이렇게 만들었으나 당시에는 멀리 퍼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유학을 배우던 이런 여러 신하들은 이거는 오히려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다라고 상소를 올리거나 다시 말하면 반대를 했던 신하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뚝심 있는 세종이 밀어붙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서 널리 한글을 쓰게 되었던 거죠. 네,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과학 발명품들이 나오는데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품 전에 먼저 책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책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집현전에서 만든 책입니다. 농사직설. 자, 농사직설이라는 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종은 그래서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농업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 당시에는 항상 농사 짓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농민의 오랜 경험을 모아서 정리한 농사직설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나눠주어 농사법을 익히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이 책은 조선의 현실에 잘 맞는 농사법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그래서 이런 책들도 널리 퍼뜨려가지고
그 비법을 이제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세종이 이 책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팔도에 관찰사에게 각 도에 농사를 짓는 잘 짓는 나이든 농부의 노하우를 한번 찾아와 봐라 해서 그 명을 내렸대요. 그래서 이제 관찰사들이 농사를 잘 짓는 그 농사꾼을 찾아서 그 비법을 알아와가지고 그렇게 세종에게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엮은 책이 네, 농사직설입니다. 따라합시다. 농사직설. 예. 세종이 뭐 농사를 지어봤겠어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쓰는 이 양반들이 뭐 농사를 지어봤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아마 흙도 안 밟아봤을지도 몰라요. 네. 하지만 이 세종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농사에 관련된 책을 만들어서 전파하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과학기술 발전 보겠습니다. 과학기술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있죠. 네, 장영실. 네, 노비 출신이지만 머리가 똑똑하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높은 관직계까지 올라갔던 장영실입니다. 장영실이 이제 혼천이, 간이, 그 다음에 앙부일구, 자경루 등과 같은 과학기구를 만들게 하였다. 자, 이 혼천이와 간이는 천체, 별자리를 이렇게 관측하던 도구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해시계, 네, 해시계, 앙부일구라고 하죠. 이 해시계는 시각, 지금이 몇 시 몇 분인지, 그 다음에 달력, 날짜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도구였어요. 네, 엄청난 발명품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세계 최초 강수량 측정 기구인 추구기를 또 발명하였다. 그래서 각 지역의 강우량을 재는 데 사용하였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과학기구의 발명으로 일상생활에서 시각은 물론 시각이라는 것은 몇 시 몇 분 얘기하죠. 절기라는 것은 계절을 구분하려고 한 해를 24수로 나눈 거. 여러분 동짓날 있잖아요. 네, 동지가 이제 겨울의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절기들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고 특히 이는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네, 축소해서 봐볼게요. 이런 그 천체 관측 기구나 그 다음에 추국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뭘 잘 짓기 위해서 그렇죠. 농사. 이런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대 모두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렇죠. 농사다. 네. 선생님이 정리한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경루 여기 있고 또 보고 모형이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또 앙부이구의 원리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조선의 문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보겠습니다. 조선의 문화, 그 다음에 과학기술 발전의 근원지는 집현전. 따라합시다. 집현전. 네, 이 집현전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 자, 집현전은 세종의 학문 융성에 대한 욕구로 만들어졌다. 그만큼 세종이 이 신하들을 계속 공부를 시키고 연구를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이렇게 생긴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집현전. 그 다음에 또 집현전 학자들 위해서 왕립도서관, 장서관까지 설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경복궁 안에 보면은 도서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 환경을 제공한 거죠. 이 집현전 학자들이 이 책을 항상 가까이 놓고 연구할 수 있게끔 네, 그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 거라 보겠습니다. 유교와 관련된 여러 책을 집현전에서 편찬했다. 자, 책에 없는 것, 지금 교과서에 없는 것들이 이 파란색 글씨로 된 것들이고, 그 다음에 농사직설 아까 봤죠? 빨간색 글씨. 네. 먼저 집현전 학자들이 또 만들어낸 책이 세종의 명을 받들어서 향약즙성방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우리나라 약재 사용법이에요. 그 전에는 그 중국에서 나온 책밖에 없었고 다 이게 중국 약재, 중국에서 나는 이 약초를 가지고 다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엔 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필요에 의해서 또 우리나라 약재를 연구해서 세종이 책을 만들어봐라 해서 나온 게 향약집성방.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의술, 의학, 백과사전이 의방유치라는 쪽 책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도 세종을 중요시했어요. 고려 전체 역사에 관한 기술, 고려사라는 책을 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조선의 독자적인 연구에 의한 천문학 책, 예, 칠정산이란 또 책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농사기술서, 농사직설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의 가장 훌륭한 업적 중에 하나, 네,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1446년이에요. 세종이 직접 만들어서 반포하였고요. 이 훈민정음의 뜻은 가르칠 훈, 백선민,
발을청 소리음,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소리다. 다시 말하면 이 훈민정음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렇죠. 일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한자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과학적인 원리에서 만들어졌고 거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다.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 자, 과학기술의 발전, 농사를 위해서 다 지어진 거다. 장영실, 집현전 학자들이 발명했고요. 혼천이, 간이, 앙부일구, 자경루, 추구기 이런 것들이 있다. 네, 오늘 강의 굉장히 설명할 게 많았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세종은 정말 업적이 뛰어난 왕이에요. 우리 역사를 통틀어 봐도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의 학문적인 욕구나 의지 또한 굉장히 왕성해서 많은 발전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우리 항상 이 세종의 이런 공부하는 그런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 본받아야겠죠?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